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파행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환경평가 초안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했으나 환경단체의 반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단상을 점거하고 백지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항공청은 초안을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익산 관광객이 지난 18일 기준으로 3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광객 증가에 따라 500만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 등 도내 서해안권에 폭풍해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 오후 4시 10분을 기해 군산과 김제, 고창, 부안 등 4곳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폭풍해일은 지진으로 발생하는 쓰나미와는 다르지만 밀물과 썰물, 저기압, 폭풍 등 여러 상황과 맞물려 육지가 바닷물에 잠기는 재해입니다. 한편 군산 등 도내 5곳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오늘 오후 3시 30분을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산림청이 도내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산림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북 지역에 많게는 15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사태 위기경보를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는 정도에 따라 관심부터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발령됩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이 주관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오늘 열렸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2022년 12월 용역에 착수한 초안을 1년 10개월 만에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백지화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반대로 설명회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공항 환경평가 설명회가 열린 군산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 파행 조짐은 시작하자마자 나타났습니다. 경찰과 공무원이 앞좌석을 차지하고 앉자 환경단체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 40여 명이 단상을 장악하며 경찰은 나가라고 외칩니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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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가 시작되자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추진을 촉구하는 도민들은 예정대로 설명회를 진행하라고 환경단체와 맞섭니다. 고성이 오가는 속에서 주최 측인 서울지방항공청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10분 정도에 걸쳐 읽어내려갔고 질의 답변도 없었습니다. 대기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체 중심 5km 내 8개에서 조사관과 대응행위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회는 시작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환경단체는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이 파괴되고 미 공군의 제2활주로로 전락할 게 뻔하다며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뒷좌석을 채운 일부 도민들은 설명회가 파행으로 끝나자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한테 뭔 얘기를 한다면 듣고 얘기해야지. 무작정 이렇게 시작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뭐들라고 시작했으면 뭐들라고 와. 이날 파행을 우려해 경찰 100명이 넘게 투입되면서 갈등을 부추겼다는 따가운 눈총도 받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초안을 읽는 것으로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10년간 제자리에 머물렀던 항공정비산업 클러스터 전북 유치에 실마리가 생겼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항공정비산업 유치를 준비했지만 국제선을 띄울 수 있는 공항이 없다는 이유로 대상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항공정비산업 인프라 구축의 명분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항공정비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33년까지 항공기 보유 대수는 3만 8천 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선거 인수가 확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에선 55개 금고가 이사장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전주 덕진구와 익산시가 각각 8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정읍 7곳, 전주 완산구 6곳, 남원시 5곳, 군산시 3곳 등입니다. 선거 인수를 보면 전주 덕진구가 55,72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익산시가 49,998명으로 두 번째입니다. 군산의 선거 인수는 360명에 불과합니다. 도내 아파트 매매값과 전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도내 아파트 매매값은 전달보다 0.11%가 올랐습니다. 또 전세값은 전달보다 0.03% 상승했습니다. 매매값 상승률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전세값 상승률은 강원, 울산,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올해 전북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이 4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북대병원 응급실의 평균 가동률은 41.6%로 지난해 평균보다 39.4%포인트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 의원은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등의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전국 국립대병원 16곳의 응급실 가동률은 46.74%로 지난해보다 23%포인트 줄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기존 전북소통대로 웹페이지에 청년 참여 예산 플랫폼을 새롭게 개설합니다. 이를 통해 도내 청년들의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호응도가 높은 제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도민 가운데 18살 이상 39살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플랫폼에 가입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익산 구도심에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와 오늘 조성 협약을 맺었습니다. 연말까지 들어설 예정인 복합 문화공간은 옛 하나은행 익산 중앙지점을 활용하게 되며 1층은 베이커리 카페가 입주하고 2층은 시금 공간, 3층은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한편 하나은행은 다이로움 카드 발행처입니다. 도내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경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경매는 89건 가운데 낙찰가율은 88.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으며 도내 낙찰가율은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높습니다. 한편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경매 열기가 고조됩니다. 도내 국립대의 중도 탈락 학생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대식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전북대와 군산대, 전주교대에서 모두 8,418명이 자퇴 등으로 중도 탈락했습니다. 전북대는 4,900명, 군산대는 3,300명으로 전국 국립대 32곳 평균인 2,641명보다 많습니다. 익산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올해 누적 관광객이 3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관광객 증가에 따라 500만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익산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어 올해 500만 명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을 방문한 관광객이 지난 18일 기준 3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가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전체 관광객 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익산시는 다양한 관광 상품 운영 등으로 이 같은 관광객 증가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관광 상품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아마 행사가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작년보다는. 작년 상반기 때까지는 코로나가 좀 유행했었는데 그것도 좀 완화됐고 이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을 활용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이 관광객 증가 이유로 꼽힙니다. 도내 철도교통 중심지라는 이점을 활용해 구경 삼락 익산 기차여행과 달마 응원단 투어, 익산 고백여행 등 다양한 철도 관광 상품이 모두 매진되고 있습니다.
철도 관광 상품은 올 상반기 이용객이 지난 한 해 철도 여행 이용객을 넘어서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문화유산 야행과 서동축제 등 지역 축제 기간 동안 운행되는 임시열차와 미륵사지, 아가페정원 등 익산의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시티투어 상품도 관광객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광객 증가에 따라 관광 소비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관광기념품 소비 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가 늘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개막을 앞둔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과 천만송이 국화축제 등을 통해 500만 관광객 유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야간 시티투어 상품이라든지 1박 2일 상품도 계속 구성하고 있어가지고 판매 중이거든요. 지속적으로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방문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익산시가 500만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오형목입니다. 독감 국가 예방접종이 20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시행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일부터 시기에 따라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어린이와 임산부, 고령자 등은 무료로 접종받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 9세 미만 어린이는 20일부터, 9세부터 13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접종이 이뤄집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다음 달 11일부터 연령별 접종일을 구분해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군산 옥구 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채취된 AI 바이러스는 저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11일 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H7형 AI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저병원성으로 확인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야생조류에서 H7형 AI 항원 검출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동절기 49건, 지난해와 올해 5건이 검출됐지만 모두 저병원성 AI로 확인됐습니다. 승선원이 변동되면 신고를 해야 하지만 군산 지역 어선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어선은 지난 2021년 50척, 2022년 14척, 2023년 29척 등 최근 3년간 93척에 달합니다. 정확한 승선원 신고는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한편 군산 해경은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갑질폭행처벌법을 오늘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형사처벌법 개정안은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로 본인이 감독하는 사람에 대해 폭행 및 협박을 범한 때에는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올여름 수해를 입은 익산 시민들은 이달 내야 할 상하수도 요금 전액이 감면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액 감면 대상은 3,216세대이며 감면액은 1억 2,743만 원입니다.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피해 가구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와 공동주택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원불교 수위단원 선거가 오는 23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원불교 중앙총부에 따르면 출가교도와 재가교도 등 2,619명의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임기 6년에 수위단원 26명이 선출됩니다. 또 수위단원은 오는 25일 16대 신임 종법사를 뽑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불교 최고 결의기구인 수위단회가 27명으로 구성됩니다. 가짜 석유 등 불법 유통 주유소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원희 의원이 밝힌 한국석유관리원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주유소 1,154곳이 불법 유통으로 적발됐습니다. 인위적으로 다른 제품을 혼합하는 품질 부적합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유의 등유를 섞는 가짜 석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된 주유소의 정유사를 보면 SK에너지가 전체의 39%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오일뱅크 18%, S오일 17%, GS칼텍스 15%, 알뜰주유소 7% 순입니다.
커피 전문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박희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188건입니다. 또 최근 6년간 브랜드별 적발 건수를 보면 메가커피가 가장 많았고 이어 컴포즈커피, 투썸플레이스, 더벤티, 백다방 순입니다. 위반 유형은 위생교육 미이수가 가장 많았고 규격 위반과 영업 변경 미신고, 위생 취급 기준 위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대 의대생 100명 중 99명은 1학기 전공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비수도권 7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는 의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99%가 전공 과목을 듣지 않았고 이 가운데 의예과 1, 2학년 학생과 본과 2학년생은 한 명도 전공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의대생들이 유급을 당하지 않도록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집단 유급 사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사이에 갈등을 중재하는 학교 구성원 회복 조정 지원안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사이의 분쟁이나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동되며 전북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 업무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됩니다. 양측이 분쟁 조정에 동의하면 사안에 대한 조사를 거쳐 조정을 하고 필요하면 해결을 위한 학교의 지원을 끌어냅니다. 전주시의회는 20일 이현상 전주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적합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자질, 전문성, 도덕성을 검증했고 이 후보자가 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데 큰 흠결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무원 출신인 이 후보자는 전북도청 새만금개발과 팀장, 정무기획과장, 부안군 부군수 등을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오형묵입니다. 전북대병원 제22대 병원장에 양종철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차기 전북대병원장으로 양 교수를 최종 임명했으며 임기는 오는 2027년 9월 22일까지 3년입니다. 양 원장은 정신건강의학 분야 권위자로 불안장애와 정신분석을 전공했습니다. 현재 한국정신신체의학회 회장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익산 세계유산축전이 오는 27일부터 일주일간 열립니다. 세계유산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 역사문화의 가치를 알리고자 익산과 공주, 부여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익산 백제왕궁 일대에서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며 개막 공연과 렉처 콘서트, 백제마블, 백제 주제 전시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익산 여성영화제가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올해 영화제에선 10편이 무료로 상영되며 관람 후에는 감독, 출연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상영작은 애국소녀와 모래바람, 딸에 대하여, 여공의 밤 등이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군산 시민의 날 행사와 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가 오는 27일 개막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로 60번째를 맞게 된 시민의 날 행사는 주말 개최를 선호하는 의견들이 많아 당초 10월 1일이 아닌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월명 종합경기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읍면동 명랑운동회와 싱싱경연대회, 온가족 놀이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같은 기간 군산 구도심 우체통 거리에서는 행운을 주제로 한 손편지 축제가 열립니다. 우체통 거리는 지역 주민들이 폐 우체통에 색과 그림을 입히고 건물에 우체통 모형을 그려 조성했으며 지난 2020년 도시재생사업 30선에 뽑혔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2024 익산 여성영화제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극장에서 열립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다, 차이의 즐거움을 향해를 주제로 3일간 진행되는 영화제에서는 영화 10편을 무료로 상영하며 관람 후에는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감독, 출연자와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2024 군산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연합작품 전시회가 오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손끝으로 꿈을 그리다를 주제로 군산 예술의 전당 23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전시회에서는 각 기관에서 한 해 동안 완성한 예술작품과 달팽이 공방 작가들의 그림 등 100여 점이 선보일 예정이며 25일과 26일엔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립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강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저지대 침수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23도에서 29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익산도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